뭐 전부 기억하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아, 위 지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라는 것을 이제 평생 했죠. 글을 읽고 이제 글을 숙지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항상 위 지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배웠잖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니콜라스가 이제 그 팝캐스트하고 인터뷰한 것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9월 20일 날 이 니콜라스 부부가 이제 그 타일러 갤러거라는 사람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팝캐스트 인터뷰에 나왔던 10살짜리 자녀가 이제 부모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9월 달에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그냥 몰랐어요. 뭐 위 지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가 아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10살짜리 자녀가 평생 일하고 퇴직 후에 받는 그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저도 이제 노령연금 혹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최대치가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했어요. 뭐 유튜브 보게 되면 파이코인 1000개면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예, 1000개만 돼도 국민연금 최대치인 2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1000개 더 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10살짜리 자녀가 더 받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인터뷰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거 매일 이걸 눌러주잖아요. 24시간마다 내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을 사실은 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플랫폼 경제 사회가 와서 이런데 플랫폼 경제 사회 이게 웹3예요. 눌러주는 게 웹3예요. 눌러줘서 그 생태계에 참여해 주는 게 웹3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쉽게 설명하면 웹 1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처럼 읽을 수만 있는 거. 예전에 우리가 읽을 수만 있었죠. 웹 1.0 사회는. 웹 2.0 사회는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 핸드폰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인터넷으로, 웹 2는 이제 핸드폰이 등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핸드폰으로 뭐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들 뭐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이 네트워크 이걸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도 가져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마치 소액주주가 배당금을 받듯이 그 플랫폼, 그 네트워크 구축에 자기 기계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부모들은 단지 그거 갖고 뉴스나 보고 카톡이나 하고 여전히 웹 1.0이나 웹 2.0으로 살지만 똑같은 핸드폰으로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웹 3.0으로 이미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권. 내 핸드 이거를 뭐 공유 경제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고도 하는데 자기 핸드폰을 블록체인 산업에 빌려주는 거죠. 내가 쓰는 건 쓰고 안 쓰는 건 빌려주고 노드 하시는 분도 내 컴퓨터 쓰고 안 쓸 시간에 빌려주고 이게 웹 3.0이에요. 웹 1.0은 읽기만 하는 거. 웹 2.0은 읽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 거. 웹 3.0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소유도 할 수 있는 거. 이러니까 10살짜리 자녀가 그냥 똑같은 핸드폰이나 똑같은 컴퓨터 가지고 이메일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벌 수 있죠. 파이코인 1000개만 돼도 국민연금 저 같아도 뭐 보통 국민연금 평생 일하는 사람 금융기관에 암만 많이 내도 한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그래서 예를 들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이스북은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가 없죠. 페이스북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가 없죠.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아마존도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상품은 없죠.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인 에어비앤비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호텔은 없죠. 그런데 뭐 힐튼이나 하얏트나 뭐 어떤 호텔보다도 에어비앤비의 그 시가총액은 높죠. 카카오택시처럼 카카오택시는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택시 없죠. 우버도 없죠.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택시는 없지만 돈을 많이 벌죠. 우버는 자산을 소유하지도 않고 뭐 고용 비용도 없죠. 이렇게 플랫폼을 줘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컨트롤만 하는 새로운 유형, 이게 스마트 머니 경제, 뭐 공유 경제라고도 하지만 이 부분은 스마트 머니 경제라는 말을 썼어요. 스마트 머니 경제를 그래서 스마트 머니 경제와 지금 핸드폰으로 눌러주는 것을 내 핸드폰을 내가 쓸 때는 내가 쓰고 내가 안 쓰는 건 당신이 쓰세요. 이 어마무시한 이 핸드폰에 사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쓸 것만 쓰니까 안 쓸 거는 당신의 플랫폼으로 쓰십시오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게 웹 3.0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주주 배당금처럼 배당금을 받아야죠. 거기서 채굴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0대 아이는 부모보다 채굴을 1000개만 해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1000개라는 것은 제가 지금 뭐 그냥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얘기한 거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산업, 사회, 경제와 달리 스마트 머니 경제는 생산 설비나 서비스를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소유 모드가 아닌 그리고 그렇게 KYC로 이제 자기가 신원을 확실히 해주면 플랫폼 형성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의 모드로도 경제를 이룬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최근에 나오는 예정된 미래 그 이현훈 씨가 썼던데 이제 거기에도 보게 되면 지금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가 아니라 호모 디지털 인간이 나온다. 그 호모 디지털 인간이죠. 근데 대부분의 노땅들은 호모 디지털이 아니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나 지금 이미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 연령만으로도 10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핵심인데 제가 이제 이거 한번 그냥 구글로 번역해서 했는데 원문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흥분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라고 물으니까 창타오판이 아이디어 We are revolutionizing the monetary system.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 이 사람이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파이 네트워크가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전기와 굉장히 많은 정비와 굉장히 많은 사업 초기 자금이 들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된 사람들만 플랫폼을 제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채굴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웹3 세상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왜? 내 핸드폰과 내 노트북을 노트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1번으로 얘기했어요. 사회자의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흥분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화폐혁명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위대한 것을 달성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거. 어떤 것을 집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앱을 사용하는 사람, 노드 제공하는 사람, 방패 리퍼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 브라우저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거죠. KYC 같은 거 검증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도 더 주는 것이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여하게 하고 생태계에 참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이 사람들 결국
화폐혁명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3 월드를 이제 그 칭따오 판이 얘기하는 거죠. 웹3 세계로 확고하게 이동함에 따라서 점점 이제 웹 1.0 읽기만 하는, 웹 2.0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웹 3.0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플랫폼 제공한 대가로 소유권도 주장하는 이런 것이 함에 따라서 블록체인에서 예전에는 이제 글만 쓰고 사진이나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거를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유틸리티를 만들게 되면 자기 핸드폰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가 다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칭따오 팡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흥분되는 게 뭐냐? 스마트 머니가 이제 금융에 작용을 했다. 금융 기능에 the idea smart money is now embedded with financial smart. 스마트 머니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똑똑한 돈인데요. 똑똑한 돈은 보통 이제 증권이나 코인이나 이렇게 자산 운용을 잘하는 걸 스마트 머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체 웹3는 참여하고 내가 공유경제에서 내가 필요한 건 쓰고 내가 안 쓰는 거는 빌려주고, 내가 안 쓰는 거를 지금 여기다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마누라는 웹3라고 그러고 남편은 스마트머니라고 언어적인 표현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창출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은 어떤 한 회사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장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산 장부라는 말을 하는데 장부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금융도 분산이 된다. 굉장히 많은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서버 보관 장치라든가 직원 채용비라든가 엄청난 많은 메인테넌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메인테넌스 유지 비용과 관리 비용을 컴퓨터와 핸드폰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통한 참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웹 3.0에 되면 그런 거를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해서 초창기에 돈 벌었던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더 크다. 지금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혁명의 시작점에 와 있다. The fact that we are at very beginning of this revolution. 이런 화폐 혁명의 초창기에 와 있다. 이거는 마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처음에는 초창기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것과 같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실 뭐 요즘 이제 뭐 주식 같은 거나 코인 같은 것도 보면 과거에 바둑도 인공지능이 세계 1, 2위를 다 이겨버렸지만 이제 웬만한 종목들도 전부 주식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얼마다 이러면은 이거 가지고 어떨 때는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주식 내리고 어떨 때는 소비자 물가 내렸다고 주식 오르고 it depends. 그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차피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이런 인공지능이 더 똑똑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어찌됐건 블록체인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공유 경제로 돈을 벌기 때문에 10살짜리 자녀가 핸드폰 갖고 여전히 옛날식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권하는 것도 그거 누구한테 뭐 돈 주는 것만 좋은 일 하는 건가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죠. Give and take. 그렇게 자꾸 주다 보면 받게 되죠. 네.
참 나이 들어서 시작한 것으로 이 똑똑한 부부 때문에 공부 많이 합니다. 세상도 이해가 되고요. 웹 3.0 아셨죠? 웹 1.0 읽기만 했다. 웹 2.0 읽고 쓰기만 했다. 3.0 읽고 쓰는데 내 핸드폰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돈도 받는다. 그래서 10살짜리 자녀가 멍청이 과거 시대처럼 일만 하는, 자기 몸으로 일만 하는 사람보다 돈 많이 번다. 핸드폰이 일하고 노트북이 일하는 세상에 왔는데 노트북하고 핸드폰 갖고 할 줄을 모른다. 많은 부모들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혁명의 초기다. 그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